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증시 전망과 함께 이슈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에 이어서 이번 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가 바로 코스피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올해 하락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이후에 거의 지금 현재 절반 가까이 지금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8월 기준으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달 지금 지수 예상 밴드는 대략 한 2,490%대에서 2,530포인트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증시에 지금 현재 뭐 크게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 발표나 이벤트가 크게 없습니다.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크게 지난번처럼 영향을 줄 FOMC 회의 같은 그런 이 변수가 없기 때문에 뭐 대외적으로 큰 변수가 없다면 분명히 이와 관련해서 증시가 올 초반에는 상승세를 좀 더 지속한 후에 월 말대로 9월 초까지는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다시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통해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재차 이제 9월 말에 FOMC죠. 미국의 그 결과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적어도 우리 증시 2,700포인트 이상까지는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고 현재 지수 보며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뭐 크게 일단 조금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관심 유망 섹터를 한번 보자면 제가 일단 5G, 6G 뭐 이제는 6G도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6G 관련주를 해도 이제 괜찮겠죠. 이제 서서히 보면은 장중에 보면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이제 좀 바닥권을 탈피하는 그런 신호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하반기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유망 섹터는 5G, 6G 관련주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뉴스 내용을 뭐 체크를 해 보면요. 일단 차기 5G 국가 표준 제정이 이제 이번 달 시작됐고 그러면서 6G 논의도 본격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인지 이제 슬슬슬 뭐 등락률이 아직 뭐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지만은 조금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차기 통신 기술 패권 경쟁 이게 되게 치열하다고 합니다. 5G 그때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이제 상용화를 시작했죠. 물론 아직까지도 5G 관련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인데 무슨 6G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뭐 10년을 두고 거의 준비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차세대 이런 통신 기술 패권 경쟁을 위해서 국가 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당연히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고 그러면 당연히 계획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투자 계획 그러면 장비 관련주를 비롯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뭐 납품한 업체 뭐 삼성전자는 당연히 뭐 크니까 포함이 될 것이고 그러한 종목들이 다시 과거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G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등장을 하면서 점점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2030년 정도 상용화 예상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까지 뭐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 6G 관련해서는 개념이 되는데 대략 뭐 10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대략 맞아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6G를 뭐 지금 뭐 오히려 지금 다소 좀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위해선 5G 중계 관련 기관망들이 좀 많이 확충이 돼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5G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계속해서 지금 내년 초에는 요 관련해서 이제 6G망 주파수 이제 ITU라고 세계 전파통신 회의라고 있습니다. WRC라고 하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논의를 통해 가지고 2027년경에 이제 주파수 6G 주파수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내년 초반까지는 한번 6G 관련 이슈들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뉴스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분 때문에 참 우리 증시 좀 많이 힘들었죠.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빨간 걸로 칠을 하게 되는데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장 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문해서 내일 또 국회의장도 또 만나면 뵙겠다고 하는데요. 일단 극구 반대를 했던 이제 대만을 이제 방문을 했죠. 이제 정치적인 행보가 사실 강하겠죠.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리는데요.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좀 크게 밀리지는 않았는데 뭐 중국, 대만 쪽은 좀 2%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미중 분쟁 관련주였죠. 뭐 히토류를 비롯해서 뭐 방산 관련주 등등이 뭐 장중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러한 내용도 뉴스 보고 따라가셨다가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꽤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다 그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내용들 히토류나 이런 내용들은 방산주는 물론 뭐 방산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히토류나 이런 뭐 밀 관련주 뭐 그리고 뭐 중국 경제 보복 관련주들은 단기 매매로 접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과거처럼 이렇게 지금 거래 대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기 이상 보시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필히 손절 라인을 정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분이 방문해서 과연 지금 현재 증시에 뭘 남겼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반사익 수혜주를 과거 뭐 찾을 수도 있겠지만 봤을 때 이 내용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중국이 이제 CATL이라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업체죠.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데요. 이제 원래 이제 북미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하려고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체제 특성상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CATL이 결국 눈치 보면서 미국 투자 보려 뭐 안 한다고는 안 하는데 만약에 미국 지금 중국 간에 지금 계속 치고받고 싸우게 된다면은 결국은 다시금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중단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하면은 어디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죠. LG 엔솔 여기서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현재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범위가 넓죠. 그 중에서도 뭐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뭐 대형주 LG 에너지 솔루션을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지만 보다 좀 탄력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서 수익을 높이고자 한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협력업체 등등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상장할 때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알겠죠. 그 관련 기대감 수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단기 눌림 공략을 한다면 우리가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대응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러한 지금 흘러가는 국제 관계나 틀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 들렀다 또 일본에 가겠죠. 그 이후 다시 돌아갈 때 다시금 또 이슈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사례를 접근하신다면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지금 새롭게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과거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달리 보다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시각에서 주식 투자를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뭐 방산주 같은 경우에 지금 본격적으로 본계약 체결 논의가 나왔죠. 이제 현대 로템에서 폴란드 이제 K2 전차를 비롯해서 우리 방산물자 소식들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지금 추가 공급 계약 논의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면서 방산 관련주들도 아직은 쉽게 뭐 놓을 단계는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성장주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나 이런 2차 전지 섹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접근해야
우리 지수 상승도 이끌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좀 분위기도 좋아지고 수익의 기회를 노릴 수 있겠지만, 실제 이러한 뭐 정세 불안이나 뭐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지금 베어마켓 랠리 약세장 속에서도 이제 반등이 나온 그런 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온기가 가득 스며들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관련주 관련해서 이슈는 많으나 다소 좀 후순위로 조금 두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 내용들은 뭐 뉴스 보면 굉장히 좋죠. 보면은 대규모 투자 계획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런 미국, 그죠? 보이시죠? 미국 텍사스, 그죠? 또 추가적으로 향후에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요 관련해서 뭐 R&D 분야의 미국 대학과 연계해서 미국 이런 여행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결국 보시면 이렇게 삼성, SK 하이닉스, K 반도체를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대이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요약한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결국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평택 캠퍼스가 있겠죠. 그 화성하고 기흥 쪽을 용인 기흥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주축을 삼을 것 같고요. 국외에는 거기 미국 텍사스를 거점으로 이제 칩 생산을 이원화하는 작업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뭐 최근에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 강화 경쟁력 강화법 이제 요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설명드린 뭐 칩스 한국형 칩스 네, 법안인데요. 지금 칩포하고 연계해서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행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세액 공제를 강화해주면 결국 투자를 많이 이제 그런 유인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 인력까지 확보하면서 반도체 고질적인 업계 문제점에도 인력난 해소까지도 잡아낸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좋은 섹터들을 왜 이따가 봐야 되냐? 그리고 왜 아직까지 반도체 장비주나 이런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런 내용들은 대략 크게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린 내용과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은 보수적으로 보자 하는 내용들이 지금 보시면 낸시 펠로시 의장도 보면 대만을 방문하면서 삼성의 이제 대만의 삼성이라고 하죠. TSMC 이제 많이들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TSMC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뭐 밥만 먹지는 않았겠죠. 이른바 이제 칩포 이제 여기서 칩포 동맹이 나오는데요. 칩스 칩포 동맹이 나오는데요.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반도체 동맹을 만들고 결국 미국의 적인 이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러한 내용이죠. 보시면 사실 이 도표를 보시면요, 그죠? 반도체 생산 능력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대만, 그죠? 우리나라, 일본, 뭐 거의 지금 절반 이상 뭐가 들어가죠? 미국까지. 뭐 EU는 제외한다 치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이게 좀 엄청난 이제 이 현실화되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참여 시에는 당연히 과거 다시금 그죠? 우리나라, 중국 경제 보복 가능성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도 뭐 시안 쪽에 그죠? 생산 시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중국이 사실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 최근에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세계 공장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금 또 새로운 우리나라가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죠? 이걸 우리나라가 빠지기도 좀 뭐하죠. 지금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미국 쪽에 계속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이쪽에서 이연화 전략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구상하고 있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구상에서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은 뭐 이게 최첨단 이런 설계 관련해 가지고 장비나 이런 공급들이 위축이 된다면 앞이 좋지 않은데 과연 장비주나 이런 소재 관련주들이 올라갈까요? 아무래도 기대감이 조금 과거에 비해선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크게 봤을 땐 그렇고, 현재 지금 이제 다음 주쯤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8.15 특사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해서 지금 현재 건의까지는 되고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뭐 특사 내용들이 확정되고 그죠? 이재용 부회장이 좀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면 이와 관련해서 뭐 특사 외엔 뭐 보통은 이제 그런 이제 화답 차원에서 투자 계획이나 이런 대규모 내용들이 나오죠.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내용들이 계획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을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하려는 심리가 당연히 강하겠죠. 이게 뭐 먼저 띡 발표를 해놓고 부회장 사면까지 안 돼 버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8.15 특사 명단이 발표되는 12일 이후에 그 이후에 뭐 8월 중하순쯤 되겠죠. 그때 만약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이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특별한 내용이나 계획들이 나와준다면 그때 확인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들은 접근을 해도 절대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지켜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비중을 실으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다소 그래서 보수적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증시 내용과 시황과 그리고 섹터 브리핑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메신저 상으로 통해서 장중에 수시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